자, 이제 20번 주장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마지막 6번째 문장에 형광펜 좀 쳐놓을까? 여기 이제 필자의 강력한 의견, 그러니까 뭐 좀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야. 신기술, 뭐 이제 요즘 그놈의 뭐 4차 산업혁명이니 AI니 뭐 해가지고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 좀 여러 가지 영향들을 고려해야 된다. 뭐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알겠지? 좋은 점, 나쁜 점 다 생각해야 된다. 자, 그럼 천천히 하나하나 또 뜯어가 보자. 일단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가 주어고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주어 잡았지 얘들아? 됐지? 새로운 기술의 도입, 끊을게 하면서 쫓아오시고요.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확실히 has positive and negative impact 이고 둘 다 both 가지고 있는데 둘 다 뭘 가지고 있대?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impact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지? 자, 뭐에 대해서?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것도 지속 가능한 발전인데 요즘 화두죠. 그놈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한번 빵 하고 자연 개발하고 막 자연 파괴해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자연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면서 앞으로 100년, 200년 꾸준히 발전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 정도는. 됐지? 사실 그래서 여기도 형광펜 쳐놓을래 얘들아? 첫 문장도 형광펜 쳐놔. 포괄적인 주제문입니다. 뒤에 잘 안 보이는 친구는 자리를 좀 이렇게 바꾸던지 하세요. 친구 자리 좀 바꾸던지 하세요. 괜찮으니까 좀 이렇게 괜찮아 그렇게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네. 앞에 가리면 바꾸시면 돼요. 자, 계속 갈게요. 그래서 이게 포괄적인 주제고, 그러니까 약간 선생님이 이제 수업하면서 이렇게 좀 뜬구름 잡는 얘기, 여러분 글 이런 식으로 쓰지 마세요. 알맹이가 없는 글이야 사실은. 모의고사에 나오긴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냥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 끝. 뭐 더 구체적인 얘기는 없잖아, 그지? 뭐 어찌됐건 근데 우리가 분석 중이니까 하나하나 이제 들어가는데 2번 문장에서 요 노란색으로 이미 좀 체크를 해놨는데요. 별표 좀 쳐놓을래요? 습관 좀 잘 들이자. 미리 결론부터 갈게. 여기서 댐은 바로 앞에 나왔던 임팩트를 지칭하는 겁니다. 좀 체크 좀 해놓을래? 영향을 지칭하고 있는 건데 왜 이런 걸 조심해야 되냐면 우린 솔직히 댐 그러면 뭐가 생각나 얘들아? 사람들이 보통 생각난단 말이야. 근데 잊지 말자. 데이나 댐 하게 되면 그들도 되지만 그것들도 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럼 천천히 해보면 good management, 그러니까 좋은 관리인데 같이 보자. 어떤 기술적 자원들에 대한, 이것도 말 참 어렵겠다. 기술적 자원, 그러니까 기술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 기술적 자원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챗 GPT, 이해됐지 얘들아? 5G 이런 것들, 기술적 자원들의 효과적인 좋은 관리가 need to 하면서 뭐뭐 할 필요가 있는데 하면서 이제 정해져 있는 수거가 하나 나왔네. take something into account는 뜻 좀 바로 쓸래. 무엇을 고려, 밑에 우리 자료집에 나와 있구나. 인강으로 든 친구는 없으면 바로 체크하시고요. 무엇을 고려하다 이 뜻입니다. 우리 밑에 자료집에 다 정리가 돼 있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대요. 형광펜. 그 여기서 말하는 뭘 고려해야 된다?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 계속 같은 말이야. 긍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고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으니까 그 영향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게 주제인데 다시 한번 자꾸 말끝마다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그냥 해석만 할게. 너무 뜬구름 잡아. 그냥 좀 알맹이가 없어. 그러니까 이해됐니 얘들아? 자, 그럼 계속 가볼게요. 자, technological development. 자, 이 문장도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일단 주어 동사 먼저 잡아놓을게 얘들아. 기술의 발전은 되니? 우리 현장의 친구들은 코로나를 겪은 세대니까, 그지? 뭐 사실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너희가 대학생이 되잖아? 그럼 진짜 너희들도 화석된다? 네? 선배님 학교 다닐 때 마스크를 썼다고. 에이 거짓말. 학교 다니는데 수업 들을 때 마스크를 어떻게 써요? 에이 그러면서 라떼는 말이다 뭐 이런 얘기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겠지? 근데 어쨌든 여러분은 코로나를 겪은 세대니까 선생님이 한번 물어볼게. 얘들아, 지금 우리 사실 학원 바로 길 건너편에도 큰 패스트푸드점이 하나 있잖아. 우리 가서 사람한테 주문하니? 아니지. 뭐에 주문하니? 키오스크에 주문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어떠니? 코로나 이전에 너 키오스크에 주문하는 게 익숙했어? 아니지. 그러니까 기술이 이렇게 확 발전하는 것들이 순간 돌아보면 확 발전해 있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그 변화 속도가 미친 듯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의 기술의 발전이 이제 조금 예에 들으면서 설명한 거야. 근데 어떤 분야에서의 발전이에요. sectors. 근데 such as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는 이제 방금 패스트푸드점을 예로 들었는데 핵 에너지나 뉴클리어 에너지나 아니면 agriculture 농업과 같은 분야에서의 기술의 발전은 이렇게 좀 더 거창한 얘기를 했네.
됐지 얘들아? 이런 기술의 발전이 provide 예시를 제공. 말 참 어렵겠다. 그럼 방금 1, 2번 문장이 주제라는 게 한 번 더 확실해졌네. 지금부터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예시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렇지. 핵 에너지나 이런 이 농업 분야에 있어서 기술의 발전이 좋은 예시를 제공해 주는데 그거 원래 오벳은 잘 안 끊는데 하도 호흡이 기니까 한번 끊어볼게요. Not only 여기 보돌서 나오면서 어떤 environmental 환경적인 혜택 그리고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위협이 이렇게 여기까지가 주어인가. 이 주어가 not only A but also B 이렇게 나온 거야. 다시 한번 기술이 막 발전했어. 됐지 얘들아? 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환경적인 혜택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위협이 어디에 대한 우리 환경이나 우리 인간 건강에 대한 그렇지 얘들아 이러한 것들이 컴퍼니 단어 조심하시고 수반하다 동반하다 밑에 어휘정리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 진보와에 수반하고 동반하는지의 예시를 보여줍니다. 되니? 다시 한 번만 이 문장에서 어려워했으니까 한 번 더 할게. 이 질문 되게 많이 받았거든. 그리고 우리 인강으로 이제 현장 강의 친구들도 인강 복습할 거니까 인강으로 들을 때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인강 듣는 친구 너도 마찬가지고 두 번, 세 번 반복할 수 있다는 거야. 선생님도 이거 뭐라고 하면서 한눈에 잘 안 들어왔어. 지금 not only A but also B 여기 있는 benefit이 A뿐만 아니라 B도 그러면서 주어가 두 개가 나온 거야. 되니? 다시 한번 어떻게 환경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거꾸로 했었겠지. 환경적인 혜택 이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위협이 우리 환경이나 우리 인간 건강에 미치는 됐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기술적 진보와 수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큰 예시가 된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 나온 예시로 들어주면 핵 에너지가 생기면서 굉장히 이득이 많이 있었지. 우리 지금 여기 전기 켜져 있는 것도 다 핵 발전이 30% 이상에서 나오는 거거든. 되니 얘들아? 근데 어때? 후쿠시마 같은 거 떠올려 봐봐. 박살 나가지고 큰일 났었잖아. 이해됐지? 그 얘기. 오케이.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환경적인, 건강적인 얘기였지.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만약에 빈칸을 출제하라 그러면 난 여기다 뚫을 것 같아요. 새로운 기술은요, 또한 profound 그러면 심오한이야. 심오한 영향을 미치는데 심오한 사회적 영향 또한 미칩니다. 문장 끝에 as well 붙으면 also의 뜻이고요. 자, 지금까지는 어디에 미치는 영향이 예시로 나온 거야? 3번 문장에서 펑 팠잖아. 환경, 우리 건강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야. 근데 이번에는 기술의 발전이 사회적인 영향을 미친대. 좀 더 여기 사회적이라고 썼는데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아까 선생님이 예로 들었던 패스트푸드점의 키오스크처럼 수많은 알바들이 잘렸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수많은 알바를 이제 덜 쓰지. 그잖아. 선생님만 하더라도요. 거기 들어볼래 얘들아? 선생님만 하더라도 사실 온라인 테스트를 우리 현장 강의 친구들 인강들은 너도 마찬가지고 다 보고 있지만 과거에는 선생님 조교가 막 7명씩 있었어. 근데 선생님이 지금 조교 실장님 1명, 조교 1명 끝. 그런 애들한테 선생님이 수백 명씩 지금 테스트 보고 이런 거 동시에 만들고 있는 거야. 그게 뭐 때문에 가능한 거야? 챗 GPT라든지 AI의 힘 때문이에요. 이해됐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근데 왜 이게 빈칸 가능하냐? 여기 이어지는 5번째 문장이 여기에 대한 예시인 거야. 그럼 여기 빈칸 물어보기도 괜찮은 거겠지. 혹은 이 문장에 이것도 괜찮겠지. 끼워 넣기 문제도 가능하겠지. 요거 위치 고르기. 이런 것들 이제 선생님 순서별 문제 제작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그럼 바로 볼까? 자, 산업화 시대 이래로, 자, 이때 since는 뭐만 이래로, 산업혁명 이래로, 자, 진짜 옛날 얘기까지 출판하는 산업혁명이면 몇 세기 얘기하는 거야? 18세기 얘기 지금 먼저 시작하는 거야. 알겠지? 18세기 이래로. Technological advances. 자, 어떤 기술의 진보 발전은요, have changed the nature of skills 끊어주고, 이때 nature는 본성, 본질이야. 단어 몰랐으면 넘버링 해놔. 넘버링 하란 말이 무슨 말인지 기억나지? 모르는 단어 이렇게 숫자 쓰고 밑에다 쫙 빼가지고 쓰란 얘기야. 밑에 어휘정리 돼 있으면 안 쓰셔도 되고. 그럼 다시. 기술의 속성, 기술의 본질을 바꿔버렸다, 얘들아. 근데 그 기술이 어떤 기술이냐면 문법 조심하시고 직장에서 그 기술이 요구해? 아니면 요구되는 기술이야? 요구되는 기술. 그래서 needed를 쓴 거야. 수동 조심. 직장에서 요구되는 그 기술의 본질을 바꿔버렸대요. 그러면서 commerce과 ing는 분사구문. 그럼 여기 creating과 여기 destroying이 그렇지 병렬되는 거지. 그러면서 어떤 종류의 직업은 만들어내고 예를 들어서 키오스크 개발하시는 직업이 따로 생긴 거겠지. 키오스크 제작하는 회사들은 돈을 벌었겠지. 반면에 destroying others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파괴해버렸던 거지. 제이쌤 조교들도 많이 없어진 거고 패스트푸드점 알바생들도 많이 없어진 거고.
이해됐지 얘들아? 너희가 좀 더 나이를 먹게 되면 어떨까?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 운전하시는 분들이라거나 기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없어질 개연성들이 굉장히 높지. 그래서 뭐 한 채로 이때 with는 함께라고 직역해도 되는데 뭐뭐 한 채로 영향을 미친 채로 어디에? 고용의 패턴에. 되니? 그럼 요게 앞문장 아까 4번 문장에 빈칸 뚫을 수 있단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최종 결론 미리 형용사펜 치고 왔죠? 마지막 6번째 문장. 즉 한 번 더 처음에 첫 두 문장에서 했던 얘기 한 번 더. 기술의 발전은 자 여기 마지막 문법 조심하자. assess가 평가하다거든. 기술의 발전이 평가할 필요가 있어. 평가되어질 필요가 있어. 기술의 발전이 사람도 아니고 지가 뭘 평가를 해. 그지? 기술의 발전은 평가되어질 필요가 있는데 다시 한번 for their 이때 there은 다시 한번 지칭해서 조심하세요. 이건 기술이야. 아까 나왔던 위에서 댐 체크한 거 확인해봐. 위에서 댐 체크했던 건 뭐에서? 영향이었지 얘들아? 여기 there은 그렇죠.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술의 full potential impact 전체적인 잠재성의 영향까지 평가되어질 필요가 있어. 오픈 AI가 만들어져가지고 챗 GPT가 만들어져서 구글은 제미나이가 잼민이 아니야. 발음 잘해. 제미나이야. 제미나이가 만들어져서 어떤 긍정적인 혹은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둘 다 평가하고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요. 납득됐지 얘들아? 오케이 끊고 갈게요.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저 원문은 20번 강력한 주장 문제였었고요. 뭐 이건 뭐 초반부터 첫 문장부터 어떤 이제 직간접적으로 이러면 안 좋지 않을까 하면서 뻔히 이제 의견이 느껴지고요. 이제 후반부에서 이제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죠. 하기 싫은 일 계속해서 너의 뭐 발전을 위해서 내가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해라. 뭐 이런 정도 내용인데 미리 얘기하면 마지막 문장의 이시 하나 있죠.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시입니다. 그래서 미리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건 별로 안 중요해요. 이 강의를 지금 수능 대비용이나 단순히 영어 학습용으로 듣는 친구는 선생님 좀 이따 그 이시 선생님 생각이 이건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할 건데 내신 대비용으로 지금 듣고 있는 친구들은 학교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따 강의하면서 얘기할게요. 시작합니다. 자, 일단 첫 문장부터 the more, 그 다음에 여기 the more,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맞나요? 더 비교급 수고가 나왔습니다. 영어 실력, 여러분들 상태에 따라 처음 듣거나, 가물가물하다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일단 더 비교급 다음에 이렇게 조동사, 더 비교급 조동사 나오게 되면, 뭐,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하다라는 딱 정해져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해석해보면, 더욱더 더 많은 사람들이 have to do unwanted things. 원치 않는 것들을 해야 하면 해야 할수록.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면 할수록. 됐죠? 뭐 공부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뭐 수학, 영어 뭐 좋다고요. 정말 하기 싫은데 뭐 숙제가 됐건 내신 대비가 됐건 여러 가지 수업이 됐건 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면 해야 할수록 the more chances are인데 여기서 표현 하나 또 조심해야 되겠네요. 우리 지자님들 chance 그러면 기회 정도만 많이 알고 있었을 텐데 이 chance가 가능성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that을 끌고 왔을 때 보통 그렇게 많이 쓰이니까 이건 좀 기억을 해주세요. 더욱더 더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떨 가능성이냐면 they create unpleasant environment. 불쾌한 그런 환경이요. for themselves. 자기 자신에게도 그리고 남에게도. 그렇죠. 자, 다시 한번 공부로 예로 들어보자니까요. 공부하기 싫어. 그러면 이제 괜히 엄마한테 엄마 나 왜 뭐 안 깨웠어? 이러면서 집에 네가 일어나야 되는데 엄마한테 짜증을 낸다거나 그죠? 별것도 아닌데 동생한테 화를 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불쾌한 환경을 만들어내겠죠. 자, if you hate the things you do. 자, 여기서 you do는 네가 하는 그 일에서 여기 that 정도가 생략돼서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만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if절에 걸려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싫어한다면 but 그런데 싫어해. 그런데 have to do it nonetheless. nonetheless는 nevertheless와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이런 접속사들은 가볍게 알아두시고요. 여기다 빈칸 뚫어서 물어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야 한다면 하면서 미리 얘기하면 이제 지금부터 마지막 문장 전까지 나오는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전부 다 그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을 싫어해. 지금 뭐 공부하는 거 싫어. 근데 하긴 해야 돼. 뭐 안 할 수도 없어. 학생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야 한다면 we have choice. 여러분은 선택지가 있어요.
between A and B 이 정도로 눈에 들어오죠? 하면서 여기 문법 좀 조심하세요. between도 나름 전치사니까 여기에 ing 쓴 건 여러분 잘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병렬되면서 between의 1번과 between의 2번이 걸려있다는 걸 가끔 놓치더라고요. 여기 어법 조심하세요. hating the thing, 그 일을 싫어하는 것과 accepting, 받아들이는 것. 즉, 뭘 받아들이냐면 it need to be done, 그 일이, 여기서 또 그 일이죠. 그 일이 행해질 필요가 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고요. 어차피 해야 돼. 그래서 하기 싫어하면서 하는 것과 그래, 할 필요가 있지 뭐 라고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 여러분이 선택할 수가 있다고요. 이해됐죠? 자, 문법 하나 또 조심해야 되는 게 투부정사에도 능수동 있는 거 우리 잘 잡아야 됐죠? 그 일이 행하는 게 아니죠. 그 일은 행해지는 거니까 need 다음에 투부정사에다 수동 걸어서 to be done. 여기다 은근슬쩍 이런 식으로 to do라고 써놓고 맞냐 틀리냐 아니면 to do에 밑줄만 걸어놓고 맞냐 틀리냐 물어봤을 때 우리 제자님들이 need 다음에 to니까 맞지 그러고 넘어가면 당하는 겁니다. 투부정사도 능수동 확인하셔야 돼요. 능수동은 언제나 대상을 잡아서 푸는 거고 그 일은 하는 게 아니죠. 그 일은 행해지는 거니까 수동. 됐죠? 이것도 조심하시고요. 계속 갑니다. 자, either way, 어느 쪽이든, 즉 아까 말했던 싫어하는 쪽이건 아니면 그걸 받아들이는 쪽이건 you will do it 에서 it도 그 일이죠. 여러분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다시 한번 공부가 좋건 싫건 해야 되잖아요. 안 하는 제3의 선택지도 있지만 지금 잠깐 말을 잠깐 멈춘 이유가 공부를 왜 해야 되나요에 대한 고민을 하는 친구가 이 강의를 듣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행여나 공부를 왜 하지라는 의문이 지금 들고 있는 친구라면 선생님 영상을 쭉 쫓아다 보면 선생님 이제 이런 잔소리를 좀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아주 짧게 하나만 얘기를 해주면 학생인데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학생이 아닌 거죠. 그럼 여러분이 뭐 다른 거에 대한 고민과 준비를 하는 건 오케이.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냥 냉소적인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니겠지만 그래도 행여나 여러분 나이 때 냉소적인 것, 즉 시니컬한 건 최악의 태도입니다. 알겠죠? 몸 담아서 온 힘을 다해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요. 너를 한번 바로 세워보세요. 지구 역사상 여러분 연령대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미래를 위해 공부를 시킨 사회가 발전된 사회였고 우린 그 발전된 사회 속에 살고 있죠. 너무 거창하게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린 나이인데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죠? 그 첫발, 요거 아니에요? 시발점이 바로 공부죠. 그래서 선생님들 이 정도 잔소리를 했는데 행여나 좀 더 의미를 찾고 싶으면 이제 강의 잘 쫓아오시면서 또 몇 가지 잔소리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긴 또 요 정도에서 잠깐 멈추고 계속 갈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그걸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doing it, 그 일을, 여기서 또 그 일이죠. 그 일을 하는 것은 from place of hatred, 이게 이제 증오, 분노 이런 거죠. 증오의 위치에서 증오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이제 ing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네요. will develop hatred, 어떤 증오를 만들어낼 건데 develop toward the self, 여기 self는 여러분 스스로예요. 그리고 others around you.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스스로도 막 이렇게 하면서고 또 괜히 여러분 주변 사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화를 내고 짜증낸다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근 한 달 사이에 아니 뭐 가장 최근에 화냈던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지나가는 얼굴 모르는 사람한테 화내요? 아니죠. 잘 보면 내가 평생 두고 아끼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한테 화내고 짜증낸다니까.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죠. 이해됐죠? 괜히.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증오의 입장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 특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증오를 만들어내겠죠. 반면에 자 여기서 이런 세미콜론은요. 즉 그래서란 뜻도 되지만 반면에라는 뜻도 됩니다. 이건 조금 놀라운 접속사죠. 이렇게 세미콜론은 역점 역할도 한다는 건 좀 알아두세요. 반면에 doing it, it도 그 일이죠. 그 일을 from the place of acceptance, 수용의 자세, 위치에서 시작하는 것, 그것은 will create compassion, 열정을 만들어내겠죠. toward the self, 여러분 자신과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allow for opportunities, 어떠한 기회들을 허용을 해줄 건데 뭐 할 기회냐면 to find a more suitable way of accomplishing the task. 그 일을 수행할 좀 더 적합한 방법을 찾을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주겠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뭔가 긍정적인 태도를 살면서 갖게 해주는 아주 좋은 또 수단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최종 마무리. 자, 이 문장이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일단 해석 먼저 할 건데 미리 이 문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여기 있는 it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해석하고 나서 얘기 좀 해줄게요. If you, 그래서 구조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약 여러분이 뭐 한다면 If you decide to accept the fact, 자, 여러분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다면, 자, 이때 대은 굳이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앞에 fact, 추상적인 형태가 불분명한 추상적인 명사가 오고 뒤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딱히 빠진 게 없는 구조가 왔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면 여기 대은 동격이 되시고 관계대명사 뭐 which 이런 걸로 못 바꿉니다. 이런 것들은 가볍게 알아두세요. Your task has to be done. 여러분의 일, 그 일이라는 게 행해져야 한다. 공부? 뭐 해야지 뭐. 그래서 여기 또 수동 쓴 거 이해되죠? 공부는 하는 게 아니니까 되는 거니까. 자,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한다면 그러면 start, 명령문이에요. 시작해라. From recognizing that, 이걸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라. 이해됐죠? 자, 뭘 인지하냐면 recognize 혹은 인정하냐면 your situation, 여러분의 지금 현재 이 상황이 is a gift from life, 삶으로부터의 하나의 축복이고 선물이다라는 걸. 아니,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내가 지금 공부를 할 수 있다. 지금 공부로 예를 드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상황이 그래.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지금 이 일이 좋다를 떠나서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거, 내가 마음먹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그 공부를 통해서 특히나 한국 사회는 아직은 여러분이 공부를 통해서 뭔가 역전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국가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삶이 주는 그런 선물이다. 여러분의 상황이라는 게. 그걸 인지하게 되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해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this는 뭐 그래서 정도로 자연스럽게 순접으로 보시면 돼요. This will help you. 이게 여러분을 도와줄 건데 to see it. 자, 그걸 어떤 수용의 교훈으로서 보도록 도와줄 겁니다. 인데 이제 해석은 됐죠? 여기 it이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뭐 비슷하긴 한데 굳이 엄격하게 따지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상황을 지칭하는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선생님은 다시 한번 근데 이거 제가 틀릴 수도 있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it을 그냥 전반적인 그냥 아까도 얘기했었던 그 일 전반적인 그 the task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예 틀렸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선생님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냥 이제 문장 독해 강의를 쫓아오는 친구들은 여기 있는 it은 그 상황 정도로 보면 되겠구나, 지칭하는 게 다른 it이구나 정도로 보면 되는데, 내신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아주 예의 바르게 학교 선생님께, 알겠죠? 여러분 수업하시는 담당 선생님께, 자, 선생님 제가 이 it을 해석을 해봤는데 조금 애매모호한데 선생님 조금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하고 한번 여쭤보세요.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께 여쭤보는 게 가장 논란의 여지를 없앨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잔소리도 좀 섞었네요. 공부하는 목적과 이유가 다 다를 텐데 저는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이란다 라고 요약을 해 주겠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 학교 선생님께 it은 꼭 물어보시게 되죠? 자, 20번 주장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꿔쓰기가 돼 있고요. 그냥 계속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투명함, 어떤 조직에 있어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신뢰나 투명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메시지의 글이었습니다. 일단 주제를 한번 압축을 해봤는데요. 자, 필요성인데 뭐의 필요성이냐면 obvious assessment. 자, 명확한 평가에 대한 그런 구성 요소들. 자, 뭘 위해서? 그 조직 내에 있어서 신뢰를 위해서. 됐죠? 자, 그래서 어떤 이거 이제 뒤에서도 나오지만 transparency, 투명함이 결국은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가보자. 자, 일단 첫 문장부터 단어 조심하세요. clarity란 단어고요. 원래 출발은 clear, 명확한, 분명한, 물론 이제 깨끗한이라고도 많이 알고 있죠. 요 형용사에서 명사로 바뀐 건데 이렇게 명사로 만들었는데 여러분도 보면 알겠지만 clarity 음절도 좀 안 맞고, 그죠? 강세도 좀 안 맞고 해서 이를 뗀 거고 clarity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외울만하죠? 자, 그래서 어떤 명확성은요, clarity in an organization. 자, 조직 내에서의 그런 명확성 혹은 투명함은 해놓고 keeps가 동사고 그 다음에 energizes도 동사인데 이렇게 and로 병렬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텐데
하필이면 여기 and 앞에 ing가 있기 때문에 여기랑 저기랑 병렬된다고 생각하면 해석이 이상해져 버립니다. 조심하세요. 이렇게 병렬해요. 병렬 주의. 됐죠? 특히 이 부분은 ing랑 병렬되지 않도록. 자, 그럼 다시 해석해보면 조직 내에서의 어떤 clarity, 명확성이라는 게 팀은 뭐 하도록 계속해서 뭐뭐 하도록 하는 거죠. 조직 내 모든 사람들을 working in one accord, 이게 이제 조화롭게 하나의 어떤 이 형태를 딱 이루어가지고요. 조화를 이루어서 일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 조직 내 그 명확한 clarity, 명확함이라는 게 energize, 자, 에너지를 분명히 불어 넣어주는 거죠. key leadership components까지 이 energize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핵심이 되는 그런 리더십의 구성 요소를 좀 더 단단하고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마치 다시 한번 신뢰나 그다음에 transparency, 아까 얘기했던 투명함을요.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clarity가 이렇게 중요하다, 명확함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합니다. 계속 같은 말이고요.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no matter who, no matter what 해서 한 단어로 하면 전부 다 whoever 내지는 whatever 이렇게 나왔다고 출발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내지는 무엇이든지 being assessed, 단어 조심하시고요. access 아니고 assess, 평가 당하고 있는 거니까 수동까지 걸어준 거예요. being, pp에서 이 정도 어법은 잘 잡을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비동사 플러스 ing 하게 되면 뭐뭐 하는 중이다. 여기다 비동사 플러스 pp를 붙여서 뭐뭐 되는 중이다. 그래서 being, pp. 지금 평가 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조직 내에서 평가 당하고 있는 게 누구든지 아니면 평가 당하고 있는 게 무엇이든지 간에, 됐죠? 그래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장의 주어인데 참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왔었던 게 여기 on, 전체 다 on 붙여주는 거고, 이때 on의 의미가 뭐뭐에 관하여 정도의 의미로 쓰인 겁니다.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문장에서 what절이 지금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그들이 지금 평가되어지고 있는 것, 그런데 on까지 붙여서 무엇에 관해 평가되어지고 있는지, 됐죠? 그것이 반드시 지금 명확해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여기서 그것은 여기 what절을 얘기하는 거고요. 됐나요? 그래요. 자, 그럼 우리 이제 what 문법적인 조건 한 번 더 얘기해보면, what 앞에 선행사 없는 거야 지금 당연하고, 뒤에 여기 전치사 on에 대한 목적어가 빠져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때 on의 의미가 뭐뭐에 관하여, about의 의미로 쓰인 거고요. 한 번 더. 그들이 지금 평가되어지고 있는 것, about까지 붙여서 무엇에 관해 평가되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what이 전체적인 주어, 반드시 명확해야 하고 모두에게 공유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어떤 평가 중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사람들, 구성원들이 반드시 그것에 관해, 내가 지금 평가되어지고 있는 것에 관해서 알아야 한다. 계속합니다. 만약, 자, 이번에 반대 상황을 주는 거예요. 만약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 자, 만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리 크게 잡아놓을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구절. 만약 이렇게 된다면. 만약, 그 각 개인들이요, in your organization, 여러분의 그 조직 내에 있는 각 구성원들이 are assessed, 평가되어지고 있다면, 그런데, 끔찍한 일이죠. without knowing, 알지도 못하고 모르고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What they are being assessed on, 아까 했던 그 표현, 그들이 무엇에 관해 평가되어지고 있는지, 됐죠? 그것에 관해 전혀 알지도 못하고 평가를 받고 있다면, 이렇게 길게 됐나요? 한 번 더, 만약 각 개인이, 여러분의 조직 내에 있는 그 개인이 평가가 된다면,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without knowing이가 알지도 못하고, 여기서 without은 뭐뭐 없이 너무 1차원적으로 번역하지 말고, 뭐뭐 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요. 뭐에 관해서 그들이 평가되어지고 있는 것에 관해서, 여기 또 what절 쓴 거 주의하시고요. 그걸 모르고 있다면 그것이 야기할 건데 cause mistrust, 불신을 야기할 것이고요. 그리고 move, 또 여기 can cause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조직을 move your organization away, 거리를 떨어뜨려 버리겠죠. from clarity, 이 명확함으로부터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또 하는 거고요. 지금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바꿔쓰기라는 겁니다. 만약, 자, you're gonna, 그 다음에 만약이 아니라 for인데 여기 이제 또 좋은 게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 제자님들 일단 먼저 잡읍시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자, 어떤 구조냐면 to 부정사 앞에 for가 나와서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문장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to 부정사 이렇게 나오고요. 원래는 이런 구조였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로 나오기 때문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때 to는 뭐뭐 하기?
위에서라는 뜻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투부정사 튀어나오고 컴마 찍고 주어 동사. 여기까지는 됐죠? 그런데 이 to가 누가 이 to를 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으면 늘 얘기했잖아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앞에다 뭘 쓴다?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 그럼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네요. 얘가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요. 구조 잡히나요? 그럼 다시 여러분의 organization, 조직이 주어처럼 그다음 to be 정말로 생산적이고 하면서 쭉 병렬되네요. cohesive. 요건 이제 밑에 별표 치고 나왔는데 외워두는 걸 권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뭔가 유대감, 결속력이 있고 성공적이 되기 위해서는 trust is essential. 계속 똑같은 얘기죠. 신뢰가 필수적입니다. 얘기했잖아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바꿔 쓰기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해석 하나 주의할 게 나왔네요. 이 failure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이제 당연히 실패라고 번역을 할 겁니다. 근데 뭐 해설지 정리해 놓은 거 보면 실패라는 말은 안 보일 거예요. 자, 우리가 fail이 투부정사 끌고 나서 투부정사 하는 게 실패하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쳐 줬냐면 얘네 그냥 can't나 할 수 없었다나 don't 뭐 못한다나 이런 부정어 정도로 번역하시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똑같아요. 명사 형태인 failure도요. 물론 실패라는 뜻도 되죠. 근데 이게 뭔가에 대한 정지 혹은 뭐를 못함, 단순 부정어로도 번역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처럼.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도 실패는 직역을 해도 되는데 뭘 못한 것은 이렇게요. 이해됐죠? 그럼 좀 더 길게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의 조직 내에서 실패를 얻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얻지 못한 것은 뭐라는 거야? 그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조직 내에서 신뢰를 갖지 못한 것은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이때 fail을 그냥 can't나 don't의 의미로. 되나요? 자, 그것은요. will have a negative effect.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on the result of any assessment. 어떠한 평가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그렇죠. 여러분 조직에 대한 구성원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신뢰가 없어. 그럼 누가 그걸 믿겠냐고요. 쟤 뭐 누구 낙하산이니까 점수 좋게 나온 거지. 내지는 쟤는 누구한테 찍혀가지고 점수가 나쁘게 나온 거지. 이런 식으로 불신만 가득하겠죠. 이해됐죠? 계속 갑니다. 자, 그것은 또한 significantly hinder. 자, 이게 또 가로막다, 방해하다. 엄청나게 가로막을 겁니다. 여러분의 조직의 성장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승 그 불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또 나왔네요. 방금 했던 거 투부정사가 앞에 나오게 되면 이때 to는 뭐라고요? 뭐뭐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accurate 그럼 정확한이죠. 정확한 평가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보나마나 신뢰가 필수적이다. 또 그 얘기 하겠죠? 갑시다. 정확한 평가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trust, 신뢰가 is almost. 이때 must는 명사로 쓰인 겁니다. 필수품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신뢰라는 게 필수품이고 그다음에 계속적용법. 그것은 바로 뭘 통해 온다? 첫 문장에 나왔던 clarity, 명확함을 통해서 투명함을 통해서 온다. 됐죠? 뭐 계속 강조했던 이때 it, 이때 which, and it 정도를 풀어서 뭐 계속적용법 형태로 좀 쓴 거고요. 관계대명사로서 쓰이고 있네요. 그러면서 최종 마무리 갑니다. In turn, 그럼 이게 결국 이런 정도로 그 다음 차례로라는 뜻이 원래 직접적인 뜻인데요. 자, in turn, 결국 assessment, 자 평가가 help you see clearer, 네가 더 명확하게 보도록 도와줄 겁니다. 자, 우리 잠깐 문법 많이 했던 거니까 hel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끌고 나와서 다들 기억나죠? help의 쓰임 자체가 이렇게 쓰이는 거고 이 자리에 to 부정사도 가능하다. 동사 원형도 되고 to도 되고 다만 ing는 안 된다. 매번 했었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평가가 여러분을 좀 더 clearer, 명확하게 깨끗하게 보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됐죠? 이 신뢰를 통해서 생겨난 이러한 것들이 empower, 자, empower는 이 power라는 단어 앞에 em을 붙인 거고요. 어떤 권한 따위를 주다 정도의 뜻으로 쓰이면 되고 뭐뭐 하게 만들다, 권한을 줘서 이런 뜻으로 좀 부드럽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조직으로 하여금 to reach optimal success, 자, 궁극적인 성공으로 가게끔, 그 성공을 도달하게끔 할 겁니다. optimal 그러면 궁극적인 최적의, 그렇죠? 그런 성공에 도달하게끔 할 겁니다. 가벼운 문법 하나는 뭐 오형식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말은 됐고요. empower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나서 이미 동사 나왔으니까 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는 거죠. 동사 또 쓸 필요는 없죠. 또 쓸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또 쓸 수가 없죠. empower라는 동사가 앞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기 투부정사 쓴 것까지. 그렇죠? 자, 전체적으로 어떤가요?
첫 문장부터 여기 8번 마지막 문장에 이르기까지 결국 조직 내에서 어떤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명확함, 어떤 투명함, 신뢰, 이게 중요하다는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고 있는 글입니다. 어떤 형태로건 바꿔 쓰게 된 부분을 가지고 어휘나 빈칸 가지고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잘 보시고요. 됐죠? 자, 모의고사 본문분석 강의, 자, 원문은 20번 주장 문제였었고요. 뭐, 제목은 여기 보다시피 The importance of me time, my time이 아니라 굳이 me time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나의 시간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건 me인 거죠. my가 아니라, time이 아니라, my time 그러면 time이 중요한 건데 me time 이렇게요. 그래서 첫 한 세 문장 정도에서 도입부 겸, 자, problem, 문제제기, 한 3번 문장까지는 문제제기를 하고요. 4번 문장에서 뻔한 해결책,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거에 너무 인색하게 굴지 말고, 좀 너를 위한 시간을 좀 가져 하면서 뒷받침하는 구조. 그래서 강력한 의견이 한 4번 문장 정도에 드러나 있는 구조의 글이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린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미 느껴지죠? 이게 일반론 혹은 문제제기.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이래요. 네 번째 문장에서 그러나 하면서요. 뭔가 이제 자기를 위한 시간을 좀 갖자 이런 맥락을 벌써 전달했던 거죠. 자, 천천히. 우린 일반적으로는 take time, 자, 시간을 갖는데요. time out, 시간을 좀 가져오는데 only when, 오직 뭐 할 때만, 이럴 때만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때가 아니면 나를 위한 시간을 안 갖는다는 얘기죠. 자, 오직 뭐 할 때만. We really need to switch up. 우리가 정말로 스위치를 끄고, 그죠? 그러니까 좀 휴식을 여기서 스위치를 끈다는 건 휴식을 취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을 때만 우리는 시간을 꺼내서 좀 쉽니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한 건데 벌써 문법 하나 잡고가 있겠네요. 굳이 글 쓰니까 only when을 강조하고 싶어서 앞으로 보내버리면 이런 식으로 도치가 가능합니다. Only when we really need to switch up 이렇게요. 그러면 영어에서는 only도 부정어구 취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도치 시간에 좀 배웠던 게 있죠. 이런 부정어구가 앞으로 뿅 하고 튀어나오면 뒤에 어순이 자기 마음대로 뒤집어지지 않고, 그렇죠, 의문문 어순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의문문 어순. 즉 뒤에 어순이 두, 주어, 동사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두가 툭 튀어나오죠. 자, 선생님하고 문법 강의가 아직 많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도치 강의 다 제작해놨으니까 나나 조교 선생님한테 요청을 하셔도 돼요. 선생님 저 도치 모르는데요 그러면. 알겠죠? 그래서 도치는 다시 한번 뭔가를 강조하기에 앞으로 보내면 뒤에 어순이 뒤집어지는데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의문문 어순이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의문문 어순은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 주어, 일반 동사가 있으면 두, 주어, 동사, 조동사가 들어가 있으면 조동사,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어순이 뒤집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 여긴 일반 동사가 있었으니까 do, we usually take time out, blah blah 요렇게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도치를 시킨다면 학교 선생님이 따라서 이렇게 응용시키는 걸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설명했고요. 한 문장 마무리하기 되게 힘드네요. 자, 계속 갑니다. 자, 그리고 when this happens,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this라는 건 우리가 앞문장 전체를 말하는 거죠. 내가 스위치를 그러니까 너무나 피곤한 그런 상태가 돼서 실제로 이제 쉬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는 we are overtired. 이 over라는 접두사가 들어가면 이미 too much의 어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너무 지쳐있고 sick, 너무 아파있고, 그리고 in need of, 자, 이거 밑에 별표 치고 나와있죠. 우리가 이미 좀 너무나 지쳐서 회복할 필요가 있는, 너무 지친, 너무 힘들어 있는 그런 상황일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너무 늦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me time, 그러니까 이 내 시간이라는 건, 그런데 it's complicated, 좀 복잡해지죠. 여기서 복잡해진다는 건 좀 쉽지 않은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me time, 물론 쉽지 않죠. 뭐에 의해서 쉽지 않냐, 복잡하냐, 바로 부정적인 associations, 어떤 관련성들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시간 하게 되면 이런 부정적인 관련성,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뭐와 함께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 escapism, 그럼 escape가 탈출하다니까 뭔가 회피 본능 이렇게 의역이 돼 있죠, 해설지에. 그리고 guilt, 뭔가 쉬면 안 될 것 같은데 생기는 죄책감. 그리고 regret, 후회와 같은, 뭐뿐만 아니라 as well as overwhelm, 뭔가 압도된다거나 스트레스라거나 fatigue, 피로죠.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너무 좀 피하는 건가?
아, 나 지금 쉬어도 되나? 죄책감이나? 아, 나 지금 후회스럽네. 괜히 그때 좀 쉬어가지고. 와 같은 이런 연관성, 부정적인 연관성들에 의해 너무나 좀 쉽지 않은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이게 왜 complicated 썼는지 알겠죠? 그리고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all these negative connotations. 자, 이런 단어 남겨주셔야 되죠. 자, 이런 부정적인 암시들은요, mean, 의미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 접속사 대신 생략돼 있죠. 우리가 tend to steer clear of it. 여기서 steer clear of라는 표현이 수거 표현으로 나왔는데, 원래 이제 steer는 뭔가 이렇게 조종하다의 뜻이고요. clear는 깔끔한, 그러니까 깔끔하게 싹 하고 비켜나가는, 운전하는데 정말 잘해서 매끈하게 쓱 하고 빠져나가는. 그래서 뭔가를 회피하다, 피하다. 그럼 여기서 이시 지칭하는 건 글쓰기가 그렇게 강조하는 미타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러한 모든 부정적인 그런 연결고리들이, association들이, 이런 connotation들이, 암시 사는 것들이 의미하는데, 우리가 뭐 하는 경향이 있다? tend to steer clear of. 그런 부정적인, 부정적인이 아니라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미타임을 좀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게 만든다는 거죠. 자, 이제 4번 문장입니다. 형편 쫙 쳐놓으시고요. Well, 그러나 말이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well이라는 단어가 그러나인 건 아닌데 여기서 이제 환기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맥락상 그러나 정도가 생략돼 있다. 그래서 well이 그 그러나 역할을 대충 받아준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well에 그러나라는 뜻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알겠죠? 어떤 앞에 맥락에 대해서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그러나란 말은 없지만 이해됐죠? 자, 그런데 well, I'm about to 하면서 이제 정해져 있는 수거가 나왔죠. be about to 하게 되면 이제 막 지금부터 뭐 하려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부터 막 뭐 하려 하다. 근데 하나 조심할 건데 이 to 부정사 이렇게 쓰게 되면 막 뭐 하려 하다인데 이 about이 여기서는 전치사의 의미, 뭐뭐에 관하여의 의미가 아니라 근처에 막 여기저기 이런 부사적인 어감으로 쓰인 거거든요. 근데 이 맥락을 모르고 이거 전치사니까 ing 쓰지 않나요? 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알겠죠? 그래서 이제 막 나 to 부정사 할 거야 하면서 여기 to에서 1번 그리고 여기 컴마가 그리고 정도 역할하면서 여기 to에서 2번 to 이렇게 병렬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ing 쓰지 않도록 어법적으로 주의하세요. 자, 이제 가볼게요. Well, 말이죠. 자, I'm about, 나 이제 막 뭐 할 건데요. 첫 번째, to change your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of me time. 또 나왔죠. 나를 위한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인식하는 걸 change, 이제 좀 바꾸게 할 거예요. 아, 이제 안 되겠어. 너무 지금 부담감이나 죄책감이나 이게 좀 이 압박감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이 여러분의 인식, me time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야 돼. 이제 막 내가 그렇게 하겠어. 그리고 또 두 번째, 내가 막 뭐 할 거냐면 persuade you, 여러분을 설득을 할 건데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죠. 미리 형광펜 쳐놨죠. You should view it, 이때 또 me-time이에요. 나를 위한 시간을 as vital, 되게 중요한, 필수적인, 몰랐으면 암기하시고요. 굉장히 중대한 것으로 여겨야 해 라고 여러분을 설득을 할 겁니다. 뭘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과 well-being은 행복이나 안녕 정도로 번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이제 굉장히 필수적인 것으로 좀 여기도록 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뒷받침 문장들이 5번, 6번 문장에 이어지네요. Take this as permission. 자, 이제 이걸 말이죠. 앞문장을 얘기하는 거고 this는 이제 뭔가 허가로 여겨주세요. 뭘 위한 허가냐면 to set aside는 따로 옆으로 빼놓는 거예요. Set aside some time for yourself. 똑같은 말이죠. me-time과 같은 말이죠. 여러분을 위한 어떤 시간을 이제 좀 따로 떼어놓는 그런 것에 대한 허가, permission, 허락 정도로 이제 좀 생각하세요. 제발 너를 위한 me-time 좀 가져.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 이 문장은 이제 문법, 서술형적으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별표 잘 쳐놓고요. 3개 쳐놓을게요. 일단 해석 먼저. 즉, our need, 우리의 필요성인데요. for time, 시간을 위한 필요성인데 어떤 시간이냐면 뭔가를 하는데 우리가 고른 그런 일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시간을 위한 필요성이 주어 is, 바로 무엇이냐면 is urgent, 굉장히 다급해지고 있습니다.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급해.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이제 좀 휴식도 갖고 이제 좀 나의 건강도 좀 돌아보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도 똑바로 보고 재정비도 좀 하고 그죠? 하기 위한 그런 시간들에 대한 우리의 필요성이 너무 다급해, 조급해.
자, 어디 속에서 조급하냐면 바로 over connected, 너무 과도하게 연결되어 있고, 즉 우리가 지금 관련되어 있는 일들, 사람들이 너무 많고, overwhelmed, 너무나 압도되어져 있고, 그리고 overstimulated, 너무나 자극을 많이 받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좀 너무 다급하다. 우리의 이런 필요성들이 좀 굉장히 필수적이다. 근데 지금 너무 지금 이걸 등한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해석은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문법적으로 좀 독특하죠? 이 부분. in which to도 좀 이상하죠? 뭔가 좀 어색해. 천천히 뜯어보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해석은 끝났고 문법적으로 이해되기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고민을 좀 했어요. 이 부분을 좀 쉽게 설명을 좀 길게 길게 설명을 좀 하고 들어갈까, 결론만 얘기할까 하다가 또 이런 기회 아니면 언제 또 하겠습니까? 그래서 쌤이 간략하게 준비를 좀 한번 해봤어요. 지금부터 설명할 게 뭐냐면 어떤 명사를 관계대명사 이제 위치로 대표시켜 줄게요. 관계대명사 위치로 이렇게 뒤에서 뿅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 문장에 이렇게 전치사로 끝나는 경우 이 문장을 짧고 간결하게 바꾸는, 그런데 똑같은 문장이 우리 이 전치사가 이 위치 앞으로 끌어당겨져 있는 경우도 있었죠. 이렇게. 근데 요 문장 상태에서 또 짧고 간결하게 바꾸는 이 두 가지 케이스로 놓고 볼게요. 일단 예문으로 좀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주 초등학교스러운 문장으로 먼저 좀 보여줄게요. 보세요. I bought the house which I was born in, 여기다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보세요. 나는 내가 태어난 그 집을 구매했다라는 문장입니다. 뭐 딱히 어려운 문장 없죠? 요 문장을 짧고 간결하게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마치 분사구문에서처럼 문맥상 이해가 되니까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가 반복되니까 생략을 해주고, 그죠? 그리고 반복되는 동사 부분을 뭐 해주는 거예요? 생략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처럼 마치 분사구문처럼 문장을 줄여주는 겁니다. 다만 동사를 두 번 쓸 수는 없으니까 이 동사 부분을 연결을 해줄 때 투부정사로 짧게 줄여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문맥상 이해가 되니까 관계사 생략. 반복되는 주어 두 번 쓸 필요 없죠? 생략. 동사를 두 번 쓸 수는 없으니 동사를 지워주면서 분사구문에서는 ing로 바꿨는데 여기서는 투부정사가 뒤에서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느낌으로 to be born in 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다시 여러분 좀 더 일반적으로 많이 만났던 문장으로 해주면 내가 살았던 집이라고 해서 I lived in 이라고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렇게 보면 여기 부분을 to live in 이렇게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명사가 이런 식으로 뒤에서 관계사가 꾸며줄 때 결론은 이 명사 뒤에서 그냥 투부정사, 전치사 이렇게 꾸며주는 문장으로 바꿀 수 있다. 정리됐죠? 그래서 여기 which I lived in을 to live in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to live in. 똑같은 문장이죠? 나는 살았던 그 집을 구매했다 이렇게요. 됐죠? 자, 그런데 비교 좀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아까 which 전치사 끝에 있던 그 문장 끝에 있던 전치사를 which가 앞으로 끌어당긴 거예요. I bought the house in which 그리고 I lived 이렇게요. 내가 살았던 집을. 됐죠? 이 상태에서 줄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달라졌어요. 이 상태에서 짧게 줄이고 싶어서 아까 배웠던 대로 자, 접속사 지우려고 했는데 얘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선생님? 여기 in을 which가 끌고 온 거잖아요. 끌고 왔는데 생략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짧게 줄이는 와중에 접속사가 붙어 있었던 in which는 그대로 남겨놓고 다시 그 다음은 똑같아요. 맥락상 반복되는 주어는 생략을 해주고 동사를 두 번 쓸 필요 없으니 동사를 붙여 쓰는 느낌으로 to live 이렇게 쓰니까 어머나 똑같은 문장인데 이번에는 어떤 문장 꼴이 나와요? I bought the house in which to live라는. 결론적으로는 명사 뒤에서 전치사 which 투부정사가 꾸며주는, 그러니까 투부정사 전치사가 꾸며주는 문장과 전치사 which 투부정사가 꾸며주는 문장이 똑같네요. 자,
이거 설명 듣고 오 그렇구나 하고 한 방에 이해되는 친구는 영어 선생님하고 수업을 좀 많이 해왔거나 문법적으로 좀 깊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한 번에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인강의 장점이 뭐예요? 방금 했던 설명을 2번, 3번 반복을 해보시고 지금 잠깐 퍼즈 버튼 눌러서 잠깐 필기 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 문장에다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한 번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인강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합시다. 방금 했던 말 이해 안 되면 2번, 3번 이해해 보시려고 반복 수강해 보시고요. 그런 다음 지금 우리 책에다 적용을 할 겁니다. 우리 지문에다가 그거 한 번 더 보시고 그래서 한 번, 2번 더 보신 다음에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때 외우면 되잖아요. 알겠죠? 보세요. 이제 우리 책에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문장 다 보여줄게요. 우리 원문 문장을 밑에 일단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원래 원문 문장이 이 정도 문장이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 있는 for time을 꾸며주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냐면 we do 우리가 뭔가를 하는데 우리가 선택한 그 시간 속에서 in 다음에 여기 time에 대해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을 짧게 줄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아까 배웠던 대로 문맥상 이해가 되니까 접속사, 관계사 생략을 해주고 여기 있는 we가 맥락상 똑같은 우리니까 주어, 지워, 주고 반복되는 주어 필요 없이 동사를 2번 쓸 수는 없으니까 투부정사 붙여서 to do what we choose in 하고 이렇게 투부정사가 전치 다 끌고 와서 설명해주는 형태로 쓸 수도 있고 됐죠. 그리고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건 이 상태에서 바꿨던 겁니다. 아 여기 in으로 끝나는 거 좀 배기 싫으니까 in을 끌고 온 거예요. 관계대명사가 in which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은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짧게 줄인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자 맥락상 이해가 되니까 in which 생략하면 안 되죠. 왜요? 다시 한번 in을 which가 끌고 왔으니까 넌 남아. 이제 생략하면 안 돼. 반복되는 주어는 생략할 수 있죠. we 됐죠. 그래서 여기 can도 우리가 맥락상 뭐 can 정도는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can을 넣었다 뺐다 해가 여러분 좀 괜히 헷갈릴 수 있겠네요. 여기 can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can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맥락상 뭐 할 수도 있었다 정도에서 맥락상 can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동사가 반복되니까 동사를 2번 쓸 수는 없으니 동사를 붙여 쓰는 느낌으로 to do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in which to do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학교 선생님 중에서는 문법 정말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내실 수 있는 거예요? 요 문장, 그 다음에 이 문장의 변형 전 단계인 요 문장,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 헷갈리면 여기다 can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in을 뒤로 돌리면 이렇게 끝에 가서 in이 있는 문장, 그리고 다시 이 상태에서 줄이면 to do로 줄어드는, 그리고 다시 in이 있는 요 문장 4-5가지 쭉 헷갈리게 해서 복잡하게 써놓고 다음 주 문법적으로 맞는 거 틀리는 거, 즉 to do로 바꾸려면 뒤에 in이 있어야 돼요. 근데 in을 슬쩍 지워놓고 이러면 잔인하겠죠. 다시 그냥 which를 쓰려면 이 끝에 in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 in 슬쩍 지워놓고 맞냐 틀리냐 이런 식으로 응용 출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낼지 안 낼지는 학교 선생님 마음인데 우리는 준비를 다 하셔야 되겠죠. 인강의 장점이 뭐라고요? 2번, 3번 반복하는 겁니다. 지금 방금 그 설명 분명히 어려워요. 자 이것부터 갈리는 겁니다. 어떤 친구는 아이씨 어려워하고 넘어갈 거고 어떤 친구는 어렵네 2번, 3번 반복할 거고요. 알겠죠? 외우더라도 최대한 이해를 한 다음에 외워보시자고요. 복습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끊고 갈게요.